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40만원씩 적립을 해서 매년 48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있고요. ETF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하고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34만원씩 적립을 했는데 2024년서부터는 매월 40만원씩 개인연금에 적립해서 매년 480으로 지난 대비 80만원 증액하기로 했고요. 매월 50만원씩 매년 600만원 하면 세액공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받긴 하지만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연금으로만 나중에 받아야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을 넣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세액공제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고, 차후에 상황에 맞춰서 매월 적립금을 늘릴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2024년이 됐는데 1월 일지 기준으로 수익률 살펴보면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2월 2일까지고요. 원래 리밸런싱은 1월 22일인가 했는데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일지를 올리고 있는 시간이 2월 3일이라서 2월 2일까지 기록으로 보면 연수익률은 1.3% 났더라고요. 연수익금은 67만원이고 유튜브에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년 1월서부터거든요. 20년 1월서부터 24년 2월달까지 누적 수익률은 19.3%고 누적 수익금은 724만원입니다. 개인연금 자산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푸른색이 납입원금 34만원씩 적립하다가 이번 달부터 40만원씩 적립할 거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누적수익인데요. 누적수익이 이렇게 납입원금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인 상태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수익인 상태인데, 일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코로나 위기 터져서 개인연금 계좌는 마이너스 7% 정도 손실이 났었어요. 일반 계좌는 3%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 미국채 TLT나 금을 활용할 수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있었고, 마지막 연간 수익률도 꽤 많이 차이가 났어요. 코로나 위기 때 잠깐 몇 달 빼고는 나머지 기간은 거의 수익인 채로 운영이 됐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요. 노란색은 누적 수익률 선그래프로 그린 건데 일지를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쭉 상승해서 2021년 하반기쯤에 20% 정도 터치했다가 다시 2022년 하락장에 13% 하락했는데 거의 본전까지 왔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상승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 1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일치 2월 2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은 4,569만원, 전달 대비 40만원 늘었고 투자 수익은 724만원, 전달 대비 91만원 늘었고요. 총 자산은 5,294만원으로 전달 대비 131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12% 정도 했으면 좋겠고, 적립금도 480만원 있으니까 올해 총 자산이 6천만원 정도 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 2024년 1월 현재 평가에 5,294만원, 전월 대비 131만원 늘었고요. 24년 연수익은 1.3% 67만원 수익이고, 작년에 연수익은 마감을 했을 때 15.4% 수익이었고요. 플러스 666만원. 22년에는 처음으로 손실이 났는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00만원이었고, 21년에는 13% 수익이었고 485만원 수익, 20년에는 3.5% 112만원, 19년에는 11.7% 279만원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린 건 20년부터 올렸는데 실제로 자산 배분해서 개인연금 투자한 게 2019년서부터예요. 이때서부터 온전히 한 해를 투자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적 수익은 30.8% 나왔고 누적 수익금은 최초로 1,000만원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04만원 나왔고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위험자산 1% 낮춰서 30%, 안전자산 30%, 금 25%, 현금을 1% 늘려서 현금이 15% 보유 중이고, 요번에 종목 교체가 있었어요. 원래 국내 주식 ETF가 타이거 200이랑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요렇게 두 개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퍼포먼스를 보니까 ESG 리더스 ETF 보유한 지 거의 1, 2년 넘은 것 같은데 수익률이 코덱스 200보다도 못하고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ETF에서 뭘 해야 되나 검색을 해봤는데 코덱스 탑5 플러스 TR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다음이 타이거 탑10이고 그 다음이 타이거 200 이런 식인데, 타이거 탑10은 단순하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10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코덱스 탑5 플러스 TR은 SCHD 슈드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ETF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종목 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 퍼포먼스도 지금 다른 거에 대비 많이 좋아서 이쪽으로 교체 매수를 했고요. 국내 ETF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200이나 타이거 탑10 그리고 이 코덱스 탑
MT5 플러스 TR 요 3개 중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험자산 최종 목표는 30%였는데 달성을 했고, 금은 25% 이상 올릴 생각은 없고요.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30%, 금 25%, 현금 15%를 당분간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코스턴의 달걀 기준으로 자산배분 기본 전략 살펴보면 24년 1월 개인용 투자일지 기준으로 현재 위치는 A에서 B 구간이고요. 금리 고점 A는 7월 FMC였고 11월 FMC에서 그걸 확정지어줬고, 2024년 1월 FMC에서 B가 언제일지 힌트를 얻고 싶었는데 주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A에서 B 구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B가 3월이냐 5월이냐 그 이유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정 지을 수 없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근데 경기 체력이 받쳐지지 못하거나 지금 3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은행 유동성 위기 같은 게 크게 번지면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B의 위치가 정해질 것 같고요.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반등하는 시기이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B에서 C까지도 위험자산이 반등을 더 했었고, 경제위기 C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비커트하는 걸 나타내는데 0.5% 이상 낮추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 비컷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불확실해요. 근데 역사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이후로는 거의 비컷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싶고, A에서 C 구간까지는 안전자산과 금 달러 비중을 높인 채로 유지하고 있어서 방금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고, 위험자산은 지금 30%까지 낮췄었고요. 지난 사이클서부터 지금까지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 2020년 3월 경제위기 끝난 다음에 이때는 제가 위험자산 30%인가 40% 가지고 있었을 거고, 안전자산은 5, 60%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리 고점 이후에 경기 회복할 때서부터 위험자산을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이 F에서 A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65에서 70%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서부터 위험자산 65%, 60%에서 점점 낮추기 시작해서 마지막 연말에는 거의 30%까지 낮춘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바로 터져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를 다 해놨고, 위험자산은 미리 팔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안정성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이나 미국채도 수익률이 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경제위기 C가 지나면서 안전자산의 수익이 극대화됐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비중 유지하다가 C 전후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다시 그때 하락한 위험자산을 담을 생각입니다. 2020년 3월에 경제위기 있었죠. 현재는 2024년 1월이고 코스턴의 달걀에서 현재 위치 그리고 지난 코로나 위기 적어놓은 거고요.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게 또 나타난다는 거죠. 왼쪽에 붉은색 박스로 표기된 구간이 지난 금리 사이클이고, 오른쪽에 똑같이 붙인 건데요. 물론 기간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 비교를 위해서 똑같이 해보면 지난 사이클에서 금리 고점이 2018년 12월, 그리고 예방적 금리 인하가 2019년 8월, 경제위기가 2020년 3월에 일어났는데 ABC 적어놨고, 똑같은 기간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이 2023년 7월이거든요. 지난 사이클과 같다면 3월에 B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3월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고, 지금도 은행 위기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현재도. 근데 이걸 미뤄진다면 이 B가 늘어지면서 이 전체 박스의 너비가 길어지면서 이 C의 위치도 좀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사이클대로 3월에 일어났다 하면 10월 정도에 경제위기 C가 일어나는데 대선이 또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정부나 연준이 B의 위치를 최대한 늘리고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추고 적게 하면서 경기 체력이 받쳐준다면 경제 위기를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이 들고 있고,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가 3월에 일어날지 5월에 일어날지 6월에 일어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는 3월에 일어나든 1월에 일어나든 상관없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시황은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매매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연금 계좌 현황 2024년 2월 2일 위험자산 30%, 금 25%, 안전자산 30%로 패시브 투자하고 있는 거고, 주식은 이 위험자산에서 기본적으로
10분의 1씩 한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라고 적어 놓은 건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절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1.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10종목은 아니고 10종목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IEF는 미국 중기채인데 15%, 장기채 15% 보유 중이고, 장기채 비중을 높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반 계좌에서 장기채 비중이 높기도 하고, 여기 이상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장기채 비중을 높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반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금은 25% 보유 중이고, 현금은 15%인데 5%만 원화 예수금이고, 달러는 ETF로 사서 달러 현금 10%를 보유 중이고요. 달러를 보유하는 건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하고 있고, 금 투자는 에이스 KRX 금 현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미래에셋 계좌 홈페이지에서 스크린샷 떠서 그대로 붙인 거고, 여기 상품명 보유수량 현재가, 평균 매입가 매입금액, 평가금액, 평가손익, 손익률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손실 없는 채로 운영하고 있고,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마이너스인데 둘이 합쳐서 3%밖에 비중이 없고, 중국도 계속해서 매입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등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비중을 낮추고 다른 거를 할 거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신흥국 쪽에서 투자했을 때 중국이 세계 시총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투자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중국 ETF 치고 이 두 ETF 빼고는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산 게 있죠. 국내 주식 ETF 하나 바꿔서 이렇게 코덱스 탑5 플러스 TR 샀는데 사자마자 10일 만에 한 9% 올랐나 봐요. 퍼포먼스는 국내 ETF에서 현재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3% 보유 중인데 이렇게 수익 바로 났고, 미국채 ETF 매입한 지 얼마 안 됐죠. 몇 달 됐는데 장기채 ETF,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 10% 정도 수익 나고 있고, 금 현물 ETF는 작년 초에 매입했는데 10% 수익 중이고, 달러도 작년 초서부터 꾸준히 모아갔었는데 6% 정도 수익 중인 것 같습니다.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은 역시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거의 95% 수익 중이고,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도 워렌 버핏이 하는 경제적 해자 방식의 투자 ETF인데 가치주 ETF 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수익률이 잘 나왔었고, S&P 500도 수익률이 53%로 꽤 좋은 편인 것 같고요. 2024년 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위험자산, 주식,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츠, 미국채, 금현물, 그리고 달러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달 대비 매입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달 대비 매도한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자산이 1% 낮췄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를 했는데, 중국 쪽은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고 있는 도중에서도 추가 매수가 들어갔네요. 라틴도 최근에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 코덱스 탑5 플러스 TR은 신규 매입했기 때문에 전액 매수 82주를 매수했고요. 기존에 있던 ETF를 매도했는데 그 손실이 난 채로 매도를 해서 이렇게 손익률이,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는 미국 장기채나 금현물, 미국 달러가 전달 대비 흐름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기간 매수 금액은 원래는 이렇게 종목 교체 안 하면 거의 한 달에 100만원 정도도 리밸런싱 안 할 거예요. 근데 종목 교체 하는 바람에 이렇게 245만원 사고 200만원 팔게 됐고, 지난 가지고 있었던 ESG 국내 ETF가 손실이 좀 큰 채였기 때문에 매도 리밸런싱 하면서 손익이 확정이 됐고요. 종목 교체할 때는 손실이 나던 수익이 나던 상관없이 바로바로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매수한 금액에서 수익이 나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ESG ETF를 팔고 요 코덱스 탑5 플러스 TR을 샀는데, 그렇게 매입하고 나서 ESG보다 이 ETF가 더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된 거겠죠. 두 ETF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는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